안녕하세요, 허지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방송 녹화 시간이 지금 제가 새벽 6시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피곤해요. 오늘은 제가 어제 오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막 일이 너무 막 안 끝나가지고 아침까지 일하다가 지금 집에 왔는데 도저히 이 방송을 오늘 녹화를 하지 않으면 또 언제 할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무리를 해서 졸려 죽겠는데 방송을 켰어요. 오늘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좀 차분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허재영 기자 늘 응원해 주셔서 덕분에 열심히 일하지만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자, 오늘 시사 바리스타 뉴스백 브리핑 진행할 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 재판 관련해서 언론들이 너무 보도를 안 해요. 이번 주에 그 재판이 있었는데 왜 그 윤석열 장모가 보건의료공단에서 거기 무슨 이렇게 사기로 병원 같은 거 이렇게 세워가지고 공단의 보험료 이렇게 한 10몇억 원 편취한 거 그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거 재판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사기 사건에 윤석열 장모만 있었던 게 아니라 김건희 딸도 동원된 그런 흔적 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재판에 나왔는데 이게 거의 보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조금 이거 브리핑 해드릴게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열린공감TV의 취재로 밝혀진 사안인데 검찰총장의 직인 파일이 위조가 돼가지고 막 공문서를 막 위조해가지고 막 검찰이 아무데나 막 사용한 것 같은 그런 정황이 나왔어요. 정경심 교수에게 들이댔던 그 수사의 잣대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연히 조사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인천지검의 수사들 수상합니다. 이거 공수처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내용인지 좀 전해드릴게요. 자, 광고! 허재현TV 응원해주는 광고 몇 개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실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단 요 뉴스부터 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지난 주말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죠?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이제 대통령도 만나고 뭐 이제 국회에 이제 관계자들도 만나고 해서 하여튼 뭐 이렇게 미사일 협정 이런 것들도 과거에 이제 낡은 어떤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폐지시키고 그죠? 하여튼 뭐 자세히 뭐 뉴스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뭐 그걸 정리해 드리려는 건 아니고 요거 하나만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면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내용들이 퍼지고 있나 봐요. 혹시 카카오톡이나 뭐 이상한 걸로밖에 그 문자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죠? 미국의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여자예요. 악수를 했는데 악수를 하고 나서 이 옷에다가 이게 손을 닦았나 봐요. 미국의 부통령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보수 이제 국민의힘 쪽이라든지 뭐 하여튼 뭐 보수 누리꾼들이 야, 이거 외교적 망신당했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가서 망신당하고 왔다. 막 이런 거 막 카톡으로 엄청 퍼지고 있나 봐요. 이 딱 그 사진만 보면 딱 그렇죠. 악수한 뒤에 그죠? 바지에 손을 이렇게 닦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일본의 스가 총리, 또 미국의 부통령을 만났어요.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역시 미국 부통령을 만났는데 이때도 카멜라 해리스가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해요. 자 보세요. 여기 그 비교 그림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죠. 일본 총리 있죠. 만나죠. 만났는데 지금 악수 자체도 안 하고 이 해리스 부통령은 그냥 습관적으로 바지에다가 그죠? 손을 이렇게 뭉대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악수를 한 뒤에 바지에 손을 좀 대요. 문재인 대통령은 악수를 하고 바지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일본의 총리는 악수도 안 하고 그냥 바지에다 손을 문지르죠. 그죠? 보이시죠? 원래 이 사람 습관이 그래. 그러니까 너무 이 사소한 걸 가지고 이 보수 우익들이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아요. 여러분 이런 거에 낚이지 마세요. 좀 팩트 정정해 드립니다. 이게 유일하게 한 세계일보 여기서만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아. 주변에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여튼 뭐 하나라도 트집 잡아볼까 하고 애써 이것들아. 문재인 대통령 고생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칭찬해줘야 될 시민들이 있어요. 뭐냐? 5월 25일 검찰 법무부에다가 이 정경심 교수 사건 검찰이 이거 객관의 의무를 다하면서 니네들 이거 수사한 거 맞아?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컴퓨터 IP 증거 기록. 1심 법원에 이걸 안 냈어. 그게 2심 중간에 드러났어요. 이거는 정경심 교수의 유죄 무죄와 상관없이 그죠? 검찰의 객관의 의무가 위반이죠. 이거는 정경심 교수가 민사 소송 걸면 국가가 손해배상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 판례들이 많아요, 실제로. 유리한 증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불리한 증거도 법원에 다 제출해야 돼요. 근데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그걸 왜 안 냈을까? 지금 그게 새로 드러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강사 휴게실 PC 이거 증거 수집 과정에서 뭐 USB 기록을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뭐 증거를 오염시켰다든지 뭐 등등등등등 좀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뭐 자세히 뭐 설명은 빨간아재님 방송이나 고일석 기자 그 우리 더 브리핑 대표의 그 기사를 보세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검찰의 객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대로 넘어갈 수 없죠. 그죠? 당연히 감찰이 이루어져야죠. 이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때랑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때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 씨가 북한에 이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2006년에 뭐 북한을 드나들고 간첩 행위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때 유우성 씨가 북한이 아니라 중국 연변시에 있었던 게 확인이 되는 위성 무슨 GPS 기록이 휴대폰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일부러 제출을 안 했어. 예? 그리고 그게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그거 해당 그 검찰과 수사관들 문책하라고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게 그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막 발표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거나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당연히 감찰해야죠. 예. 근데 우리가 그냥 유튜브 방송이라고 이렇게 그죠? 예, 우리끼리 그냥 떠들면 감찰하겠습니까 이것들이? 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하라고 별의별 난리 법석을 떨어도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훌륭한 시민들 서기호 변호사와 고일석 더 브리핑 대표 양이삼 우리 카타콤 교회 담임 목사님 등등등등께서 무려 5만여 명의 시민들의 청원을 모아가지고 이게 한 일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아무튼 그렇게 제출을 했다고 하네요. 네, 훌륭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저희 하조연TV에서도 일부 좀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네, 저 때문에 서명하러 가신 분 한 1000명 정도 계십니까? 고생하셨고요. 네, 고일석 기자님 네, 언론사의 길이길이 빛나는 오늘의 행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외 양희삼 목사님과 서기호 변호사님도 수고하셨어요. 자, 이 얘기 좀 더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예, 이분 대권 지지율 1위예요. 예? 예. 그분 가족에 대한 검증 기사인데 어떻게 재판 취재를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찾고 찾아야만 있어. 며칠 전에 아무튼 열린 재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요양법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장모님께서 우리의 세금 25억 원을 타내가지고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죠. 검찰이 이거 봐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가 결국은 언론들의 끈질긴 추적 보도 끝에 작년에서야 겨우겨우 기소됐죠. 그죠? 네, 아무튼 재판에 넘겨진 것도 기자들이 못마땅한지 취재를 안 해. 아이고 진짜. MBC 보도만 그나마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자 오늘 좀 브리핑을 하는데요. 이 그 요양병원 사건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장모의 동업자가 있었어요. 이 동업자가 혼자서 벌인 일이다. 이렇게 윤석열 장모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그냥 돈만 대달라고 부탁해가지고 투자만 한 것이다. 나는 이게 불법 병원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제 검찰은 그게 아니다. 굉장히 그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MBC가 여러 가지 취재를 해가지고 그 장모 최 씨가 그 해당 병원 건물 인수 작업을 위해 17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그죠? 이런 행위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병원의 운영에 깊숙이 개입을 했네. 아니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도 모르고 17억 원이나 대출받아가지고 이 병원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바보도 아니고 누가 그런 순진한 자선 사업을 해요. 참나. 그리고 또 검찰이 이번 재판에서 밝혔는데 윤석열 장모가 중간 관계인 이제 주 아무개 씨의 요청을 받아서 병원의 그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된다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2억 원을 송금한 게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 또 사위가 또 있나? 예. 윤석열 장모가 유아무개 씨를 요양병원에 근무하게 해가지고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라고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설명을 했네요. 물론 장모님께서는 부인하고 계시지만, 근데 이것도 물론 뭐 이제 새로운 소식인데 저는 이게 더 눈에 띄는데 뭐냐면 이 요양병원 이 사기 사건, 그래서 세금 수십억 가져간 거, 예. 그 사건 이게 윤석열 장모님만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장모의 단독 범행이라기보단 집안의 이제 자기 딸 김건희 씨가 사기 사건의 거의 사기 파트너 그런 그 흔적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게 전 더 눈에 띄는데요. 예. 이게 지금 언론들이 윤석열의 부인은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그냥 윤석열의 장모님의 단독 범행 사건처럼 자꾸 보도를 해. 에? 아니,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그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에? 마치 정경심 교수가 법무장관이었던 것처럼, 에? 어떻게 부인이 한 일을 남편이 모를 수 있어? 이러면서 정경심 교수를 그렇게 지금까지도 괴롭히면서 보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보호하는 건데, 김건희 씨는 윤석열 총장 부인이 아니야? 참나.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측근이, 이 요양병원 사기 사건에 개입한 정황도 재판에서 드러났다는 거야. 뭔 소리냐. 이게 그 병원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제 그 돈을 빌리거든요. 윤석열 장모가. 근데 돈이 이렇게 좀 모자랐는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요. 네. 그래가지고 용케 은행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죠. 그러니까 은행의 업무방해도 한 거죠. 네. 이런 걸 어떻게 수사도 안 받고 넘어갈 뻔했던 거야. 몇 년 동안. 미친. 아우, 검찰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바로 이 김건희 씨의 지인이 이 위조를 도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모님, 윤석열 장모의 지시에 따라서 심지어 돈 심부름까지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아마 오늘 증언을 했나? 그래가지고 이 해당 지인, 김건희 씨의 지인이 윤석열 장모 최 씨가 송금을 부탁하면 제 계좌로 돈을 받아가지고 윤석열 장모가 지시한 것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김건희 씨와 같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윤석열 장모 최 씨가 저한테 돈을 믿고 맡긴 것 같다. 라고 진술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장모님과 딸 김건희 씨는 비즈니스를 굉장히 같이 많이 한 흔적들이 많아요. 이 사건 말고도. 왜 언론들이 김건희 씨 보도를 안 해? 참. 제가 이 김건희 씨 지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약간 좀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MBC 보도처럼 대학원 동기야 뭐야 그냥 이런 정도만 나오고 말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여러 보도가 있었어요. 특히 뉴스타파에서 작년 3월 달에 나온 보도였는데 제가 이걸 브리핑 해드렸습니까? 기억도 잘 안 나네. 하도 윤석열 관련 보도가 많아가지고. 여기 이제 시민보 기자라고 이제 탐사보도 베테랑인데 이분도. 여기서, 그 김건희 씨의 지인이 누군지 설명을 좀 이미 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화제가 좀 덜 됐고, 이게 좀 그냥 기사 그냥 중간에 잠깐 좀 나오고 말아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다시 해드릴게요. 이번 그 잔고 위조, 그 증명서 위조 사건의 위조 당사자, 누구냐?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라고 무슨 전시회사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기업들로부터 삥땅 쳤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아무튼. 그 김건희가 운영하던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던 김아무개 씨로 여기서 설명이 되네요.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에게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준 김아무개 씨. 어떤 역할을 했냐. 그 외에도 윤석열 총장 장모의 동업자 안아무개 씨랑 같이 이제 무슨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뭐 법인을 뭘 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법인을 하여튼 장모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이 김씨인데, 이 김씨가 아무튼 신한저축은행 대출을 받을 때 장모님을 도왔고, 그리고 뉴스타파 취재 결과 그 외에도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 감사로 재직 중인 인물이 바로 김아무개 씨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예. 이 김아무개 씨에 앞서서 코바나 콘텐츠 감사를 맡았던 사람은 바로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였다. 최 씨가 윤 총장 장모가 감사직에서 퇴임한 2012년 3월 31일 김건희 씨의 지인 대학원 동기 김 씨가 곧바로 감사직을 이어받았다. 그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그냥 보통 대학원 지인이 아니에요. 네. 윤석열 총장 장모, 네. 통장 위조에도 가담하고, 김건희 씨의 회사 경영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감사, 네. 감사로도 같이 일하고, 그리고 또 무슨 도촌동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별의별 우여곡절들이 좀 있었나 봐요. 김건희 씨랑 그 장모가. 아무튼 그 과정에도 아무튼 이 김아무개 씨가 등장하는데, 김건희 씨는 아무튼 자기 어머니가 무슨 이렇게 돈을 떼어가지고 계약금을 못 받고 뭐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2013년에 본인이 직접, 예, 돈을 가지고 가서 협상도 하고 뭣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윤석열 장모를 아는 사람들은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김건희 씨와 수십 번 만났는데 김건희 씨가 제가 자금 융통을 다 해요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씨는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 장모님과 사업에 오른팔 왼팔 같은 위치였던 거예요. 근데 이 요양병원 사기 사건,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과연 딸이 이거 몰랐을까? 김건희 씨, 이 사기 사건 함께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 그냥 마치 윤석열 총장 장모의 아주 먼 옛날에, 그죠? 예. 지인이 사기 사건을 벌였는데 그냥 장모가 어떻게 억울하게 재판에 간 것처럼 그냥 그 정도만 보도하고 말고 있어요. 당장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개입된 사건 같은데 딱 보니까 이렇게 보도를 편파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에휴, 한겨레조차도 보도를 잘 안 해. 자, 시사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1부 좀 끊고요. 2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도장 있잖아요. 그게 검찰 내부에서 멋대로 아무 데서나 지들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위조해서 사용한 흔적들이 좀 나왔어요. 열린공감TV 보도 좀 굉장히 좀 유의미한 거거든요. 예. 좀 요약해 드릴게요. 잠시 2부에 끊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